안녕하십니까,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문풀 시작하는데요, 국어 문풀. 이게 경제에서 이 환율 관련이 나오면 정말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 잘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다 체크하고,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어떤 게 높은지 금액도 써보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기본은 환율이 교환 비율이에요. 1대 1000이면,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면 1대 1500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 환율은 미국 돈이 중심이에요. 미국 돈. 미국 1달러가. 근데 이제 평가절상이나 평가절하가 붙었을 때 이거 평가절 1,500원이 됐죠. 우리나라 돈이 뭐라고요? 쓰레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절하예요. 이건 평하.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이 올라간 건데 우리나라 돈은 반대로 평가를 해요. 우리나라 기준이 되면. 얘네가 미국이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국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돈과 외국 나갔을 때의 돈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려 하죠, 애들이.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평가절 상이 되면 1,500원이 되죠. 1달러를 사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외국 거를 구매하는 데는 힘든 거예요. 이게 평가절하, 이게 밑에서 1대 500이에요. 500원이면 1달러를 사면 이건 평가절 상된 거예요. 그럼 외국 3달러짜리, 10달러짜리 더 1,500원만 주면 사잖아요. 옛날보다. 그럼 평가절 상된 거니까 구매력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구매력은 우리나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니까 구매력은 이걸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외환 교환에서 외환의 구매력 이런 말은 안 쓰겠지만 상품 구매력은 이걸 중심으로 해야지. 이거는 구매력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고. 자, 환율이 되면 구매력이, 그죠? 환율이 떨어지면, 맞아요? 환율이 떨어져야 우리의 구매력은 올라간 거. 이거 우리나라 거고, 이거는 미국과의 교환이고. 근데 물가 자체는 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1대 1,500이잖아요. 그래서 500원에서 1,500원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뭐 수출이 잘 될까요? 수입이 잘 될까요? 1대 1,500원. 우리나라 돈이 싸구려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수출 잘 되겠죠. 그럼 호황이에요, 불황이에요? 호황이 되겠죠. 그럼 물가 올라야 내려요? 올라요. 그래서 물가가 이때 더 오르지 차라리. 불황일 때는 물가를 안 오르잖아. 이해됐나요? 자, 아이러니하게 1대 500이면 이게 평가 절하가 됐잖아요. 절상이 됐잖아요. 올라가서 우리나라 절상이 됐지만 이때 수출돼야 안 돼요. 안 돼. 우리나라 특성은 그렇다고. 수출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쯤은 경제 지문을 자세히 읽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는 저마다 고유 화폐 있지만 기축통화라는 게 있어요. 국가 간 무역을 할 때 서로 화폐 교환할 때 그 동반하고 소반해. 서로 다른 화폐 교환하지만 이때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그래요. 교환 비율, 두 화폐 간에. 보통 외국 화폐 1단위가 자국 화폐의 수량. 보통 외국 화폐 1단위와 교환되는. 그럼 외국 화폐가 기준이잖아, 1이. 이해되세요? 가령 1달러. 왜 1달러로 해? 이게 기축통화니까. 전 세계 기준이 되는 통화. 원화 1,000원이 그렇다면 원달러 하루는 1,000원이다. 1,000원이다. 그럼 1은 기본량이니까. 왜? 기본분의 1,0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00만이에요. 1,000원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자, 그러면 1대 1,000인데 1대 1,500이 돼봐요. 본수로. 자, 환율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1.5가 됐으니까. 이해됐나요? 이렇게 분류도 돼요. 환율이 내리는 것은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환율이 내리는 것은 원화 가치는 거꾸로 올라간다고. 이걸 원화 절상, 평가 절상이라고 한다고. 이와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1,500원, 1대 1,500원 되면 달러화에 의해 절하돼요. 그러니까 평가 절하되지. 환율과 우리나라 돈은 거꾸로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게 명확하게 된 다음에 환율의 변동은 국내재와 외국재 간의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므로 당연히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원화가 절하되면 평가 절하된 거죠. 그러면 원화가 싸구려가 된 거죠. 원화가 싸구려가 되면
우리나라는 재화는, 그럼 원화가 절하되면 환율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어쨌든 우리나라 재화는 더 싸지죠. 우리나라가. 한국계 싸구려 거든. 그러니까 외국 재화는 더 비싸지니까 수출 잘 되죠. 수출 잘 되니까 돈 팍팍 들어오고 물가 수준 팍팍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간다고 호황이라. 이해됐어요? 자, 똑같이 그렇다면 환율 변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환율 변동은 장기적 수준에서 구매력 평가서에 따르면 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동일한 수량의 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동한다. 즉 한 나라의 화폐가 모든 나라의 동일한 수량의 동일재화, 즉 모든 화폐의 구매력이 동일해지는 방향으로 변동한다. 그러니까 햄버거 지수 이런 거 하는 거죠. 네? 수입하면서. 그런데 이 이론은 각국의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고 무역 거래가 자유롭고 완전 자유롭고 거래 비용도 들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살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 커피 가격, 저런 가격, 연나라에서는 얼마, 연나라 얼마면 나중에 다 완전 자유화 되면 가격이 똑같아지겠지. 이해됐죠? 예를 들어 미국 커피 한 잔은 4달러, 한국은 4,000원이라면 환율이 2,000원이라면 자 이렇게 쓰죠. 미국은 한 잔에 여기는 미국이고 여기는 한국. 여기 4달러, 4,000원이면 1달러에 1,000원권이네요. 그죠? 맞아요? 근데 환율이 2,000원이야. 1달러 커피 반잔을 살 수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1달러 4분의 1잔을 살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달라지겠죠. 이렇게. 자, 환율이 2,000원이니까 1달러로 이거 4달러죠. 그러니까 1달러가 있으면 이건 4분의 1 사죠. 근데 이거는 2,000원, 4,000원이니까 2분의 1을 사죠. 맞아요? 미국인들은 미국 커피를 사는 대신에 한국 커피를 당연히 사죠.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한국 커피를 사야 되니까 한국 돈이 필요해. 그러면 원화 가치는 높아지죠. 한국 자꾸 수요 공급에 올리니까. 결국 환원은 다시 1,000원으로 내려가서 거의 1달러 살 수 있는 게 동일해진다는 거지. 왜? 이 한국 돈이 쓰레기니까 싸니까 한국 거를 사다 보니까 한국 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면 같아진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거? 자, 환율 변동이 장기적인 경향은 개별 재화가 아닌 여러 재화를 평균 가격으로 물가지수로 계속 확대해서 이렇게 장기 경향으로 개별 재화가 아니라 이거 해갖고 물가지수로 다 확대를 해. 저거 물건 요거는 커피 하나만 했지만 그러면 달러가 기본이니까 P, 한국은 P에다가 땡, 그죠? 환율은 E 이렇게 돼 있지. 그래갖고 요거 지금 요거 설명했던 거를 다 이렇게 수치로 계산해서 쭈루룩 설명을 하겠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거를 연구하면서 이거 다 썼네. 장난 아니네. 이렇게 했다가 필요하면 쓰면 되는데. 네?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자, P다. 이 경우 이렇게 끊어줘. 이 경우 1달러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이 P분의 1이고 한국 돈은 그럼 달러당 1, 그럼 P분의 2, 한국에서는 2이다. 이거 환율로 바꾸니까, 그치? 요거, 이거 환율로 바꾸면 2다. 환율로 바꿔서 산다. 이렇게. 그러면 구매력 평가서를 아까 보면 이게 두 개가 동일해진다고 했지, 이렇게. 이 식은 이걸 두 개를 해서 계산하면 당연히 이거 나오겠죠? 결국 환율은 장기적으로 두 나라 물가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동하고, 그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균형이 잡히면 적정 환율이라고 그러겠지. 그죠? 그래서 양국의 물가 수준이 자꾸 변화를 해서 적당한 수준의 환율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물가 수준을 비교를 하면, 이 나라가 현재 물가가 높다, 낮다를 알 수가 있지. 싸다, 높다. 현재 환율이 가장 적정 환율보다 낮다면, 자, 현재 환율이 소문자 2가 적정 환율보다 뭐라고? 이게 낮다면, 이거보다. 그러면 미국에 비해서 거꾸로 환율이니까, 그지? 네? 거꾸로 미국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환율하고, 교환 비율 아까 했잖아, 환율하고. 결국 그 기초야. 환율하고, 뭐라고? 물가 수준하고. 자, 반면, 환율 변동을 단기 수준으로 설명할 때는 물가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통화자산에 대한 통화는 움직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돈. 수요 변화를 주된 원인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이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느냐, 요청이 많느냐, 그런 거지. 이 방식에 따르면 환율은 단기적으로 통화자산의 수요에 따라 변동하는데, 통화자산이란 원화나 달러나로 표시되는 은행 예금, 채권, 주식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통화 공급량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공급은 변화가 없다고 보고 수요량만 계산을 해서, 그치?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은 뭐라고? 올라내려. 응? 환율 떨어지고. 떨어지고. 수요가 요청이 늘어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세지니까 평가, 절, 상되고 환율은 하락하네. 환율? 수요가 늘어나는데 왜 환율이 하락해? 자, 이거 보자. 그러면 자, 수요량의 증감에 따라 이에 따라 통화의 가치는 환율도 변동하는데, 통화자산의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통화자산의 기대 수익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자율이 다른 거 높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나라로 들어와야지. 원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지. 그럼 원화 자산을 갖고 싶지. 그럼 수요가 증가하지. 그러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절상되지. 그치?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대량 투자하지. 투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돈을 사갖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 그럼 수요가 늘어났거든. 그치? 수요가 늘어나.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하는 가치가 올라가. 그런 요인으로 인해 환율이 내려갈 것 같잖아. 그치? 원화가 절상되면 무조건 환율은 내려가. 환율 변동에 따른 환 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투자가 더 늘어나. 그럼 더 내려가. 그렇죠? 반면에 원화 자세 기대 수준이 낮아. 별로 한국 필요 없어. 그러면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환율이 쓰레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원화가 기대를 못 미치면 뭐라고 돈을 더 주고 가져가라고 그러는 거고, 원화가 기대치가 높아지면 조금만 주면서 가져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나 환율이 급격히 변동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중앙은행을 개혁하고 최소화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읽어보고 본문에 나온 설명을 찾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지만, 이 전체에 이렇게 기본적인 그 경제에 대한 맥락을 모르면 이거 풀 때 헷갈린단 말이야. 풀면 풀수록. 근데 기본적인 맥락을 알면 충분히 이렇게 적정 환율과의 관계 뭐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쓰진 않더라도 필요한 거에 따라서 찾아서 할 수가 있겠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환율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